안녕하세요. 음식 전문 컨텐츠 팀 어차피 음식 이야기의 베베입니다. 우리의 농업을 생각하면은 어떻게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가 가장 생각나시나요? 약간 그 거친 손의 할아버지나 굳은 살. 아무래도 좀 디아 씨가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 이미지가 좀 생각이 들긴 해요. 좀 고되고 힘든 노동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에 있어서 젊은 세대들이 이런 농업을 좀 꺼리게 되면서 농촌의 생산 인력이 결국에는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우리나라 좁기도 좁은데 이 영토를 1차 산업에 좀 중점적으로 돌리기보다는 2, 3, 4차 산업에 좀 더 중점적으로 돌려서 나머지 뭐 농산물이나 축산물이나 가축 아니면 수산물들 같은 것 또한 그냥 수입에 의존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치만 많아지는 인구 때문에 각 나라의 식량 문제는 결국 국가 경쟁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마냥 수입에만 의존하지 못하고 또한 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최근에 또 약간 이런 문제 비슷하게 요소수 문제가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요소수. 결론은 이제 요소수 자체가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던 거죠. 근데 이게 부족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수출 규제, 수출 통제를 시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요소수 부족 문제가 일어나게 된 거죠. 비슷한 맥락으로 결론은 우리나라 농수산물이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래서 식량 위기가 일어났을 때 과연 자기 자국의 보호를 위해서 수출을 계속 진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다. 혹은 우리나라가 합리적이지 않은 가격으로 다른 농산물들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죠.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조금 식량 문제가 좀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이 식량의 생산성을 좀 높이고 좀 더 효율적인 노동을 통해서 이런 스마트한 농업, 스마트팜을 좀 필요로 하는 시점이 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스마트팜 무엇이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스마트팜은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서 가축이나 식물 뭐 이런 거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의미를 합니다. 정확히 어떤 걸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일정한 습도, 햇빛, 토양 환경, 온도 등을 이제 조절한 환경에서 작물을 키워내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원격으로도 유지 관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국 노동력과 에너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후 문제로 인해서 최근에 또 이슈가 하나 터졌잖아요. 그렇죠. 큰 이슈 하나 있었죠. 이 양상추. 이 양상추가 아마 공급에 차질이 있었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 양상추 때문에 진짜 큰 해프닝이었죠. 맥도날드에서는 양상추를 빼고 뭐 치킨 너겟을 좀 드리겠다 라는 말도 있었고요. 롯데리아에서는 양상추 대신에 양배추를 대체해서 사용하는 해프닝도 있었고요. 이 유통 공급망이 되게 잘 돼 있는 이런 큰 프랜차이즈들 아니면 뭐 대기업들의 제품 생산에 차질이 생겼다는 거는 이 외식과 식품업계의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좀 의문점은 이겁니다.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느냐? 자, 갑자기 추워졌던 기온과 잦았던 좀 가을비가 문제였다고 하는데요. 가을이 왜 없어? 라고 할 정도로 최근에 굉장히 급격하게 추워졌죠. 트렌치코트를 정확히 4번 입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버버리를 입을 일이 없죠. 없죠. 버버리 없으니까. 없으니까. 슬프네요. 이런 사태가 솔직히 말해서 한두 번은 아니잖아요. 뭐 가뭄이나 뭐 태풍, 장마 이런 자연재해 때문에 가격 변동이 되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매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스마트 농업의 형태는 좀 실내에서 작물을 재배하고 환경을 좀 인위적으로 만들고 어떻게 보면 균일하게 관리하다 보니까 스마트 농업을 이용하게 된다면 문제가 적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 스마트팜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다는 것은 알겠어요. 네. 알겠는데 주변에 스마트팜을 진행하고 있는 농부들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많지는 않죠. 즉 보편화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기존 농가들의 이제 규모가 작다 보니까 초기 설치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고 제어기기에 대한 조작법이 이제 익숙치 않다 보니까 설치를 꺼리게 된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농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나이가 좀 있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조작법이 좀 쉽진 않다라는 건데, 즉 이제 기존 농가에 대한 비용적 측면이나 아니면 생소함 또 아니면은 시설 규모
대해서 좀 현실적인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생소함과 결국 비용적 측면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으로 예상되지만 이 시설 규모에 대한 좀 현실적인 문제가 좀 지적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베베님께서는 스마트팜에 관련돼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좀 많이 보급이 됐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다. 라는 것 좀 이번 에피소드 준비하면서 많이 느꼈고요.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되는 방향을 잡아야겠죠.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점진적으로 좀 더 이게 체계화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